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승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번에 또 깜짝 놀랄 뉴스를 또 들고 오셨어요. 뭐 뉴스의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잘 국내에 유입 반입이 안 됐죠, 뉴스가.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이거 관련된 회사 방산업체에서 언론 통제라고 했나 뭐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론 통제라는 게 무슨 군사 독재 시절 그 용어가 아니라 네네. 실제 방산업체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뉴스로 지금 분류를 해놓고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지금 새로운 국면인 것 같다. 그 1차적인 뉴스에 외신에서 들어온 뉴스의 내용이 그 1차적인 그 단면을 보면은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실제 그 뒤에는 또 다른 그 스토리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언론에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아 이제 뭐 국내 언론이라 해봤자 한 군데서 언급한 것 같더라고요. 한 군데. 그래서 그렇군요. 그냥 묻혀버렸어요. 네, 그래서 바로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영국이 2025년부터 이 차세대 포병 사업에 진출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사업에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아주 유력한 걸로. 그렇게 해서 진출을 넘보고 있었다. 예. 그런데 이게 또 힘들어졌다면서요. 일종의 이제 복병을 만나는데 네. 소위 그 영국군이 그 미군과 함께 뭐 신속 전개 대형 부대를 이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토에도 그렇게 또 해야 되고 네네. 예전에는 뭐 중동 지역에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이후에 아시겠지만은 AS-90 자주포 브레이브 하트. 네, 그 옛날 영화 있지 않습니까? 프리덤. 뭐 저 멜 깁슨 나오는 예. 그 브레이브 하트죠. AS-90이. 예. 예. 그거를 뭐 폴란드에 또 이렇게 넘겨줬나 봐요. 그동안 잘 이렇게 뭐 대표적으로 뉴스에서 크게 떠들지는 않았는데 네네. 그쪽 유럽에서는 이제 그게 뭐 이제 다 공표된 거죠 뉴스로서. 근데 뭐 네네.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신속 전개 대응 뭐 이런 부대 용도로는 좀 모자르게 됐어요. 빼내가니까. 그렇게 해서 소위 뭐 영어로 표현하면 뭐 개필러, 뭐 개필러. 브릿지 사업이 아니라 개필러 사업으로. 부족한 물량을 채운다. 일종의 이제 뭐 대표적인 C-17 수송기, 글로벌 메스타 3 네. 그런 대형 수송기에 싣고 다니는 이제 용도로서 그런 화력도 포병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뭐 다른 걸 선정했대요. 다른 장비를 우리 뭐 이런 일반 그 자주포가 아니라. 근데 그게 바로 이 스웨덴의 자주포 아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오. 이 아처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차륜형 트럭식의 차륜형 자주포인데 네.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냥 네. 도입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전 세계 차륜형 자주포 중에서 제 평가로는 넘버원입니다. 성능이 종합적으로. 따봉입니까? 예, 근데 그 동안에 흔히 이제 차륜형 자주포로 하면은 155mm라 하면은 네네. 프랑스의 캐사르, 시저 뭐 그런 이름 발음에 따라 나라별로 네네. 캐사르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통칭 이렇게 알려졌는데 실제 성능으로 따져보면은 아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영상에서 다 나옵니다. 해당 그 회사의 홍보 네. 영상에서 아주 신속 사격하고 도망가는 막 달아나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그 프랑스제도 괜찮은데 네. 영상을 잘 찍어서 그런지 하여튼 아처가 그냥 저는 최고. 그렇습니까? 이 아처 자주포가 차륜형 자주포인데 이게 굴절형 트럭 시스템이에요. 그게 영상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야지나 험지 주행이 매우 우수하고 예. 그리고 이 포 발사를 위해서 외부에서 따로 준비를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소위 그 화생방 대응 능력, 뭐 핵전 상황의 대응 능력, 네. 뭐 그러니까 MBC, MBC. 그게 우선이죠. 양압 그 장치를 갖추고 네네네. 그런 이제 환경 전쟁 아주 혹독한 전쟁 그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저는 그게 좀 인상적이고. 예. 그리고 또 이 아처가 바퀴가 또 각자 따로 놀 수가 있어요. 스웨덴이 자동차로 유명하잖아요. 와, 볼보, 하여튼 뭐 트럭도 사브. 네, 제가 뭐 그 타본 적 없지만 제가 볼보 트럭 하면 정말 장난 아니죠. 아니 뭐 우리 올림픽 도로 맨날 그 옆에 다니는 차. 대형 트럭들. 예, 아주 유명하죠. 예. 상당히 유연성도 있고 그리고 이 바퀴형이긴 한데 이 궤도형보다는 주행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은 특징이 이제 영상 기준이에요. 뭐 흔히 우리가 이름만 잘 넣으면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영상은. 네네. 이 스웨덴 거는 마치 그 산악지대, 네. 그러니까 또 주행할 수 있는 산악지대에서 신속히 쏘고 싹 사라지면서 어떤 화력이 강력하게 보이고 뭔가 차량이 좀 인상적이에요, 좀 미래지향적이야. 네. 그런데 이 현재 후발주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제. 이스라엘제 엘비사에서 만든 게 있는데 네네네. 스웨덴 아처는 진짜 확실하게 멋있어요. 제대로 성능 그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제 그 지금 필리핀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자주포들은 네네. 영상을 잘 찍었는데 무슨 우리 그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면은 그 트럭들 와서 쓰레기 트럭. 네. 근데 그 자동화된 것도 있잖아요. 자동화되어 있죠. 그거에 연상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제는.
아 그래요. 네, 쏘기 잘 쏘는데 쏘고 막 이렇게 달아나는데 네. 한 사람이 내려서 뭐 저쪽 하더니 뻥 쏘고 또 타고 막 가고 막 그래서 그게 비교가 내가 몇 년 전에 3년 전에 비교를 해본 거야. 야 이게 스웨덴 게 역시 갑이구나. 갑이구나. 그러니까 순위로 따지면은 그냥 순위로 매기면은 전 세계 지금 촬영 자주포가 많이 나왔어요. 하다못해 네네. 일제도 나왔으니까 최근에 네네. 우리만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155mm가. 그래서 보면은 아처 그다음에 프랑스제 그리고 이제 뭐 가격 대비 효용성으로 따지면은 좀 이스라엘제가 싸긴 싼 것 같더라고요. 필리핀이 도입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아처 자주포가 대당 가격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K9A2 같은 경우에는 80억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처는 무려 250억 원. 비싸다. 와. 근데 그거를 지금 선정을 했다는 얘기죠. 확실한 선정입니까? 영국에서? 했죠. 아 그래요. 네. 그건 이제 뭐 지금 배경 설명을 좀 한마디 드릴 건데. 네. 그래서 이게 좀 갑자기 얘기가 들어오질 않고 있지. 예. 근데 뭐 일설에 가면은 우리 그 K9 자주포 회사에서 네네. 그냥 뭐 언론사에다가 야 저기 하지 마 덮어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걸 확산시키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국내 뭐 저 유력한 언론사 한 개에서 슬그머니 올려놨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요. 네, 전파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공식적으로 났다고 하면 여러 밀리터리 유튜브 채널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먹거리가 없으니까 노르웨이 전체만 계속 진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냥 물고 늘어지잖아. 노르웨이 전체 왜 졌냐, 배경에는 배우에는 뭐 누가 장난했다, 뭐가 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이 장비, 해외 방사 수출에 대한 어떤 그 소개를 이제 하는 게 좀 불균형하게 한쪽에 치우친 거죠. 자주포 사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망을 해야 되는데 좀 네. 어떤 안 좋을 경우 대비해서 전망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로지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 안 된 것만 계속 물고 뜯고 있더라고요. 예. 자, 이 대표님도 인정한 이 아처 자주포. 이게 원래 이 영국의 BAE 시스템이 판권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원 제작사는 스웨덴의 유명한 방산업체 아주 역사가 오래된 보퍼스사 제품이죠. 보퍼스사. 예, 그리고 이제 네. 거기에 RCWS 관련돼서 하여튼 뭐 노르웨이 콩스버거도 합류를 한 것 같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주체는 오리지널 주체는 스웨덴 보퍼스사입니다. 어. 근데 이게 수년 전에 네네. 그 BA 영국의 BA 시스템즈사에서 매입을 하죠. 그러니까 BA 시스템즈사는 이제 영국의 회사가 아니라 다국적 기업이 됐어요. 다국적 방산 기업. 아 지금은. 예,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미국과 영국이 사실상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스웨덴의 그런 좀 경영난에 휩싸인 그런 회사들을 이제 이렇게 다 흡수를 했죠. 여기저기 방산업체 통합을 유로 업체에서 통합이 이제 계속 네. 진행되는 과정에서 버퍼스사가 이제 매입이 돼서 현재는 그 이름 제품의 이제 제작사 이름이 BA 시스템즈로 돼 있죠. 그러면 이 스웨덴 업체 가지고 완전히 영국 업체네요. 네, 그렇게 된 지가 좀 됐죠. 몇 년 더 흘렀죠. 그러면 그 다음에 느끼는 거예요. 뭘 자꾸 느껴요? 아니 영국 업체면은 자기네 자국 방산업체 육성 보호. 네, 물론 이제 미국하고 합작이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눈치를 챘습니다. 이게 아처 자주포가 대당 가격이 250억 원 정도 되는데. 네, 불구하고. 근데 지금 영국에서 이 차세대 포병 사업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1조 2천억 원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 아처 자주포를 산다면은 많은 숫자를 이렇게 들일 수도 없을 거고. 그렇죠. 또 가성비와 여러 가지 뭐 유지 비용을 들면 분명히 한국의 K9A2가 유력할 텐데. 근데 A2는 K9A2는 양산에 지금 들어가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예정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 바로 뭐 뽑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뭐 아직 그 A2는 양산품이 아니라 지금 개발 시제품으로 지금 머물러 있고. 네네. 그런 차이는 있죠, 분명히. 아처는 지금 양산품이고 비싸지만. 근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거의 3배 가격인데. 근데 이게 스웨덴 보포스라면은 원래 그 회사 제품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채택이 안 됐겠죠. 근데 지금은 영국 회사란 말이에요. 영국 회사니까 뭔가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영국 내에서 영국 회사의 비즈니스. 그러면 대한민국이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럽의 서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동유럽도 이제 나토국가지만은 네. 서유럽에서 중심해서 좀 전차 사례를 보십시오. 이번에 노르웨이 그 건도 그렇고 물론 이제 폴란드가 이제 우리 K2를 대량 발주를 했지만 선정했지만은 러시아 원래 그쪽에 또 T-72 전차 받은 나라 좀 몇 나라 빼고는 결국 유럽에서 레오파드 전차를 다 나눠줬어요. 골고루 소량씩. 그래서 장악을 했어요. 결국 네. 유럽의 표준 전차로서. 그러다가 이제 난데없이 폴란드 거기 터지니까 이제 뒤집어졌다가 노르웨이한테 가서 야 그래도 우리가 친하잖아. 폴란드는 원래 좀 그렇고. 그래서 노르웨이에다가 이제 다 팔게 된 거죠. 다 영업을 잘 해가지고. 네네. 우리 밀려났고. 네. 그래서 이 유럽의 대륙에서 유럽의 국가에서는 이제 전차는
여전히 독일, 라인메탈사가 쥐고 있는 거죠. 어떤 자기들의 기득권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브렉시트라고 하지만 떨어져 나갔지만 영국은 네. 자기의 방산업체, 다국적 방산업체 BAE BAE 시스템즈를 시스템스. 보호 육성 장려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야 자주포 우리도 우리 회사 걸로 우리나라 회사 걸로 하자. 그런 노림수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방산 네. 제품 대표적인 제품이 유럽의 진출을 폴란드를 통해서 하니까 상당히 긴장을 이제 하면서 대응을 이제 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죠. 대응 방안을 강력하게 뭔가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노르웨이 전차 수출권. 네. 물론 소량 제가 말씀드린 게 소량이지만은 그것부터 자기들이 이제 방어 하면서 성공했죠. 못 들어오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은 또 자주포로서 이제 자기네 대표 방산업체를 보호하겠다. 네네. 세계적인 대표 방산업체. 한쪽은 라인메탈, 한쪽은 BAE 시스템즈. 와 강력하네요. 그래서 뭐 게필러라는 형식을 빌렸지만은 급한 물량을 좀 비싸지만은 그것을 채택하고 최대 20문으로 알려져 있어요. 최대. 네, 게필러로. 지금 뭐 8문이다, 뭐 12문이다, 14문이다 여러 종류의 그 내용들이 있는데 네네네. 맥시멈이 20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문. 맥시멈 20문. 네, 20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속 전개 대응 부대 무슨 나토 부대라든지 아니면 미국하고 움직일 때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뭐 사용하기는 맞죠. 알맞죠. 예. 그런데 이 아처 자주포가 네. 이 K9A2에 맞먹는 그 이상일 수도 있는 자동 장전 장치.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예. 그렇게 뛰어나다면서요? 영상을 이제 보니까 잘 표현이 돼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제하고 비교도 되고 네. 상당히 그 방탄 능력, 그다음에 기동성, 그다음에 자동 장전 시스템 그런 게 하여튼 뭐 야지 주행 성능, 그다음에 굴절 시 네.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는 지형에 따라서 네. 그게 잘 돼 있더라고요.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대표님, 제가 볼 때 이 아처 자주포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병사들이 내부에서 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화력 운용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네. 영국과한테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푸틴이 이제 상황에 따라 전술핵을 쏘네만에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단계가 낮지만 화학전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1차 대전처럼. 그렇죠. 그럼 그게 바로 NBC 대응 능력이 있어야 되죠. 네, MBC 방어 시스템. 네, 그게 이제 아처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 이게 이제 멀리서 전술핵이 멀리서 터지면은 이제 방사능 낙진 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차륜형 자주포에서. 그게 이제 일단 우선이죠. 그래서 비싸다고 하지만은 이것도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투입하려면은 이런 차량도 필요하다. 비싸긴 하지만 또 이제 그런 또 가격 대비 성능은 좀 비싼 면이 있지만은 또 이제 작전 상황에 따라서 소량 비치하는 물건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특수전 상황에서 특수한 전투, 특수한 전쟁 환경 상황에서 필요한 장비.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모로 일단 명분은 그렇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내심은 또 자기네 자국 방산업체 보호, 육성, 네네네. 뭐 여러 가지 복선이 이제 깔린 거죠. 그런데 이 아처 자주포 같은 경우는 작전 나가기 전에 미리 포탄이니 뭐니 다 세팅을 해놓고 그냥 나가기만 하면 이 병사들이 외부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전투 준비 단계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주행을 나가는 거죠. 작전 주행을. 예. 이 K9 같은 경우도 A2부터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동 장전 시스템이 핵심이죠. 네. K9A2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K9A3부터 이제 무인화 시키는 것도 지금 연구 중이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발전을 시키는데 사거리도 증대시켜야 되고. 네네네. 근데 아직은 어떤 그 시제품, 어떤 개발을 위한 시제품에 머물러 있고 양산형까지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유럽의 어떤 후발 도입국에서는 좀 시간을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있죠. 반면에 K9 제작사에서는 그 폴란드 건이 워낙 물량이 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루마니아 건도 이제 계약을 할 것이다. 그런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고 잘 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별로 관심을 영국 사업은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있다. 그런 얘기도 이제 들었어요. 진출을 하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홍보를 좀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요. 또 내부에서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 BAE 시스템즈사하고 좀 손을 잡아서 좀 그 해당되는 나라에 자국화 시키는데 좀 도움을 줘야 된다. 같이 나눠야 된다. 나눠 먹어야 된다. 그런 면을 좀 소홀히 했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영업 홍보를 소홀히 했다는 거죠. 소위 영국 시장에 대해서는 물론 뭐 영국의 대규모 방산 그 전시회였던 DSEI 이런데 크게 이제 나가긴 했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어떤 그냥 예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뭐 2016년 이래로 그냥 지속적으로 한 거니까 그거는 습관성으로 나간 거고 그 이상의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처 자주포가 이 매우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긴 한데 별달리 어떤 수출 실적은 없어요. 없었죠. 예. 이게
혹시 이 대당 가격이 250원 정도 50원. 죄송합니다. 250억 원 정도나 되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관심을 안 뒀죠. 성능 좋은 거는 아는데 네. 워낙 비싸니까.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독주를 한 제품이 프랑스의 캐사르, 뭐 시저라고 부르는 그 차량용 자주포가 독주를 했었고, 그러면 더 못 사는 나라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제 자주포가 이제 많이 이제 얘기가 됐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제를 또 선호했었고, 그래서 시장 지역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차량용 자주포는. 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은 넓게 퍼져 있는데 대한민국의 차량용 자주포는 105mm에서 머물러 있죠. 트럭 자주포는. 그리고 유별나게 155mm를 개발을 안 했죠. 네네.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국내에서 여론이 있었어요. 그 뭐 방산업체 관련된 회사, 뭐 중소업체에서 그렇고, 아니 왜 개발 안 하냐? 이 개발해서 나가면 우리 좀 팔릴 것 같은데 우리가 기술력이 좋으니까. 그런데 해당 제작사 영업적인 영업 측면에서는 야, K9 자주포 이제 잘 팔리고 있는데 뭐하러 또 하나 만들어 힘들게 돈을 투자해서 아니면 정부에다 개발비를 같이 보태서 하자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거 지금 잘 팔리고 있는데. 네. 말 그대로 사골, 국을 끓이듯이 좀 다 해먹어야 되는데 이상한 잡소리들 하지 마세요. 이것만 지금 팔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발단과 계기가 사라졌다는 벌써 애시당초에. 아 그래요. 네, 그런 사이에 유럽제나 이스라엘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중국도 이제 만들고 일본 자위대가 최근에 도입했죠. 155mm 자주포, 네. 트럭 자주포. 근데 우리나라만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냥 오로지 K9 하나. 그런데 이 자주포 가지고 세계 시장에 대한민국이 나가려면 좀 이미 늦은 게 아닐까요? 이건 늦었죠. 이건 그냥 할 수 없이 잊어버려야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105mm 그 견인포 자주포도 수출 시장에서 알아주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을 안 둬. 그러니까 물건이 나쁜 게 아니라 관심들을 안 두고 해당되는 제품은 뭐 이렇게 영업을 해봤자 필리핀 정도. 누차 뭐 말씀드렸지만 필리핀은 우리한테 상당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방산 제품에 대해서 네. 필리핀 정도는 이제 필요하거나 이제 관심을 두는 것 같은데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다 155mm를 선호하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차량용 자주포 155mm급이죠. 이거의 역사는 사실 오래됐어요. 뭐 냉전 시절 때 이미 저희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금은 이제 체코 슬로바키아가 분리가 됐지만은 그런 지역에서 그 이미 제품은 오랜 전에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완전히 수출 시장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 하여튼 그 딱 그 정점을 찍고 넘어간 네네. 시기가 프랑스의 시저, 캐사르라고 부르는 그 자주포가 이제 인기를 끌면서 활성화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팔지 못했던 아처까지 이제 영국이 선택하는데 물론 전략적으로 자기들의 방산업체를 이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유럽에서의 어떤 서로 어떤 그 상호 유대감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긴급 도입 물량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이제 결정을 했는데 네. 국내는 언론에서는 취급을 거의 사실상 안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도 우크라 전쟁 때문에 공여를 하느라 이 자주포, 이 포병 세력이 좀 확보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아처 자주포가 영국의 14문에서 20문 정도가 긴급 도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AS90을 다 준 건 아니니까 네네. 기존에 이제 나머지 그 물량이 빠져나갔다고 그랬죠. AS90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네네. 그러면 그걸 채워넣는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또 AS0도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로 이제 버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BAE 시스템즈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처를 일부 그렇게 해서 인도 받아서 스웨덴한테 받아서 네. 개필러로 채워서 유지를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차세대 자주포는 말로는 이제 우리가 뭐 대한민국의 K9A2가 유력하다고 계속 홍보가 아니라 이제 방송에서 떠들었죠. 네네네. 뭐 업체에서 홍보라기보다는 방송에서 그렇게 부풀린 건데 자 그러면 BAE 시스템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다국적 기업이죠. 그렇죠. 물론 중심은 영국이지만 네. 영국의 디비전이지만은 네. 미국에도 있잖아요. 미국 회사. 미국에도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이 합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국에 있는 그 디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뭘 만듭니까? 미국에 있는 회사가. M109 팔라딘. 네. 요즘에 팔라딘 A6, A7이라는 팔라딘. 네. 그거의 후속 자주포가 뭡니까? 얼카. 맞습니까? 그러면은 자 이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급한 거를 유럽에서의 어떤 상호 유대감, 어떤 전력 유지, 보충 좀 급한 거 비싼 거 좀 사주고 다 서로 얽혀 있으니까. 야. 그러면 장기 사업은 뭐 어디로 가야 돼? 형제 나라 영국에게 가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장기적인 물량 확보는 뭘로 하겠어요? 얼카로 하겠죠. 그것도 자기 회사잖아. 자기 그러니까. 자기 회사잖아. 네. 영국 회사잖아요. 다국적이지만은 야. 이게 다 합작.
물고. 네, 서로 물려 있고. 이거 무슨 뭐 친인척 관계 뭐 이런 장사 같아요. 원래 뭐 그쪽 나라들은 다 그렇잖아요. 또 동남아시아하고 또 틀리잖아. 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제가 보는 평론은 얼카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예. 물론 지금은 이제 영어 단어로 해서 이제 개필러라는 이제 단어를 썼죠. 네네. 소량이죠. 최대 맥시멈 20문입니다. 많이 가져와봤자. 그렇죠. 아처는. 그러면 또 다른 영어 단어가 이제 브리지 전력이라는 게 또 나올 수 있어요. 그 중간 이음새 전력. 네네네. 그러면 그게 K9 A2가 좀 사줄까? 아무리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해도 이거는 좀 그쪽에서는 좀 생각해볼 문제가 되겠네요. 뭐 영국이 또 돈이 없는 나라라서 국방 예산을 항상 줄이는 나라라서 아, 그냥 바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얼카로? 그럴 수도 예, 있겠네. 미국에서 생산한 거 영국 공장에도 또 차림되니까 다 자기는 연결돼 있으니까 얼카로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야, 월카도 그게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아 일단 그냥 뻥 쏘면 멀리 가잖아. 뻥뻥 쏘니까 그냥. 멀리 가잖아. 일단 멀리 가잖아. 야, 획기적인 자주포잖아요. 일단 그렇죠. 개발 성공만 완료만 되면은 멀리 쏘거든. 음, 그래서 그 비용도 효과만 해서 또 타격력은 알아주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얼카로 바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영국은 호주도 그랬지만 옛날에 네네. 어떤 이 국제 방산 어떤 획득 역사를 보면은 아주 영국이 유별난 게 많습니다. 영국, 뭐 캐나다, 호주 그 역사에 다 나와요. 막 이랬다 저랬다 아니면 이제 미국이 다 지휘 통제.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내 거 싸. 그럼 이제 카나다 그랬고 뭐 호주는 또 뭐 유럽산 샀다가 뭐 F111 샀다가 지금은 오커스 뭐 잠수함 얘기지만은 네네. 그런 게 자기들끼리 얽혀서 그러니까 이번에 폴란드 거리 상당히 우리가 하여튼 운이 되게 상당히 좋았던 진짜 대박을 터트린 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 폴란드 수출권이 F50, K9 자주포, K2 전차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 방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수출에 있어서. 자, 그러면 이 K9 자주포가 이 영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동안 이제 그동안에 다 소개는 했죠. 우리 성능 이렇게 개발을 해서 제품을 넘길 수 있다. K9 A2로 줄 수 있다. 이미 그건 다 브리핑을 몇 차례의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 특히 영국에서 했던 방산 전시회에 상세히 소개하고 다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죠. 제품 좋다고 가성비 좋다는 거는. 예를 들면 이 K9 자주포를 좀 소량 지원을 해서 너희들 좀 써봐라, 평가해봐라, 이런 것도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나는 별로 실효성이. 그래요? 예, 이미 그 상세 내용은 가서 현지에서 다 보여주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뭐 장기 운영하라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국제 방산 시장에서 영국은 또 평가하는 데서 대단히 실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표님, 이 영국의 아처 자주포가 최대 20문까지 긴급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무리 이것이 영국 자국의 회사라고 해도 이게 어떤 BA 시스템의 로비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되기가 좀 힘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뭐 합법적인 로비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자국 방산업체, 물론 다국적 업체지만은 미국하고 연동돼 있는 같이 합작이 된 자기는 이제 방산업체를 보호해야 되는 측면이 있죠. 그게 처음 시작된 게 소위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독일의 라인메탈이 지금 전차 이쪽 지역은 들어오지 마. 전통적인 서유럽은 들어오지 마. 이건 내가 지금 먹을 거야. 들어오지 마. 소량 생산으로 다 대체할 수 있어. 네네네. 전통적으로 동유럽은 이건 할 수 없어. 동유럽은 할 수 없어. 또 미국의 또 중간에 개입도 있고 급하게 또 메꿔야 되는 앞에 방어망 급히 메꿔줘야만 내가 또 안심하고 또 지탱할 수 있으니까. 그건 지역별의 어떤 분배가 있죠. 안배가 있지. 그러니까 동유럽은 미국이 직접 관리하는 측면이 강하고 서유럽은 전통적으로 프랑스, 독일이 다 좌지우지하는 방산업체의 어떤 수출과 뭐 이런 모든 면을. 그리고 이제 옆에서 이제 브렉시트로 인해서 뭐 떨어져나 영국이 있지만은 또 영국도 이제 자기도 지분이 있으니까 그 국제적인 뭐 방산업체가 아직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보호를 해야죠. 그러니까 영국은 또 이제 헬기 분야에서는 또 이태리하고 또 손이 이렇게 묶여 있고 헬기 분야. 그래서 또 이태리제 영국과 같이 만드는 이태리제 그 헬기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옛날에 그랬죠. 지금 아구스타로 이름이 바꿨지만은 또 그거는 시장에서 또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업 지역 그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번에 헬기 안 팔리고 있는 게 수리온 안 팔리고 있는 게 프랑스 중심의 에어버스 헬리콥터. 물론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는 에어버스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이태리 레오나르도 지금 이제 레오나르도로 하죠. 이름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헷갈려. 레오나르도가 또 영국하고 손을 잡고 있어요. 합작이.
그러니까 이쪽은 또 이쪽 제품, 이쪽은 이쪽 제품. X자 형태로 다 팔고 있어. 그래서 우리 수리원이 들어갈 여지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저기 미국이 있잖아. 미국에 또 헬기 업체, 세계 업체가 있잖아. 네네네. 그런데 어디 파고 들어오고?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영국을 뚫고 들어가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일 것 같네요. 사실 방위사업청 내부에서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얘기를 살살 캐물어 보니까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폴란드하고 루마니아 그것만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지 영국은 좀 비관적으로 그리고 워낙 비관적이다. 그러니까 이건 좀 나쁜 단어네요. 비관적은 이제 막 그러니까 좀 나쁜데요. 비관적은 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거긴 잠시만 뭐 이런 거 아닐까? 아니 거기 좀 신경을 좀 꺼야 되겠다. 잠깐 끄자. 신경을 일단 잊어버리고 있자. 지금 폴란드하고 루마니아 지금 루마니아 계약을 해야 되니까 완전 계약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신경 쓰기도 바쁘다. 이제 그렇게 됐고 이 전통적으로 이제 이 자주포 만드는 회사가 이게 이제 폴란드 거에서 대박이 나니까 신경을 덜 쓴다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따뜻해지니까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배가 따뜻해지니까 야 그것만 신경 써도 돼. 회사 운영하는데 지장 없고 거기서 캐시 들어오잖아.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다른 회사로 먹으면 돼. 계속 먹어 들어가면 돼. 영국 아유 저 집어치워. 뭐 저 현대로템에서 KT전차 노르웨이 잊어버리듯이 우리도 영국 거는 되면 좋은데 굳이 뭐 돈 써가면서 홍보할 필요 없고 그래서 그냥 거기는 좀 그냥 잊어버리고 있자. 당장 이렇게 물량이 큰 데만 좀 우리가 신경을 쓰자. 뭐 루마니아가 이제 목전에 이제 두고 있으니까 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루마니아를 좀 집중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까탈스러운 영국은 좀 에이씨 몰라 이렇게 되고 있죠 현재. 이야. 그래서 방위사업청에서는 좀 불만을 갖더라고요. 니들 좀 해외 시장 다 성과를 내야만 그 실적이 우리 방위사업청이 또 나눠 먹는 건데 윗분들한테 우리 이렇게 팔았어요 또 팔았어요 이거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에서 실적을 자꾸 이렇게 증가시켜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신경을 안 쓰네? 이쪽 지역에 동유럽에서 동구권에서 되고 있다고 신경 안 쓰네? 좀 불만스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K9 자주포 같은 경우 이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그리고 지금 협상 중인 루마니아까지. 그럼 나머지 나라 빼신 거죠? 뭐 인도나 이집트는 빼신 거죠? 뺐어. 유럽만. 호주 빼셨죠? 예. 근데 여기에 영국까지 이 K9이 들어간다면 정말로 유럽 전역을 대한민국 K9 자주포가 휩쓰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안 바라고 예. 루마니아 것만 루마니아 건 잘하면은 만족스럽다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제작사하고 입장이 비슷해졌네. 얘기하다 보니까 방위사업청에서 불만인데 그러니까요. 마구 많이 파라고 하는데 네네. 전 루마니아 것만 잘 성사시켜도 회사에 뭐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 돈들 많이 벌고 잘 나눠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영국에 이 자주포로 진출할 생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제 디펜스 타임즈를 이제 월간지 발간해서 취재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 2018년도 DSI에 저희 기자를 보냈었어요. 그때 주인공이 K9 개량형 자주포였어요. 아주 막 대대적으로 부스를 차려서 홍보를 열심히 했었어요. 네, 폴란드 건 전에요. 네, 전에 아주 뭐 유럽의 핵심 도입국으로 이제 사실상 결정이 된 느낌을 줄 정도로. 그 정도로. 네. 그런데 이제 폴란드 게 빵 터지니까 야 영국은 잊어버리죠. 힘들어. 골 아파. 아니요. 네. 어떤 그 외부 방위사업청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끌어가는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방산업체 수출해서 이끌어가는 방위사업청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제작사에서 이게 갑자기 대량 물량이 터지면서 루마니아 건이 이제 협상이 이어지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 뭐 이집트라든지 이어지니까 이제 배가 점점 따뜻해지고 배가 점점 이제 불러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하러 힘들게 영국 애들이 얼마나 까탈스러운데 전통적으로 수백 년 동안 이 무기에 대해서 되게 까탈스러운 국가인데 좀 거기 좀 잊을까? 저 폴란드, 루마니아 동구권에 더 신경 쓰면 되지 그 시간에. 그리고 출장비도 거기가 더 적어. 그 비행기 값도 싸고 거기 출장비 저렴해. 가서 뭐 음식은 맛없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가 좀 돈이 좀 적게 들인대요. 홍보비도 적고 홍보비 쓰는 것도 동구권이 전통적으로 덜 들어가고 영국은 제일 비싸. 모든 게 밥값부터 뭐 비행기값 다 비싸. 엄청나죠. 호텔값 다 비싸. 그러니까 야 영국 됐어. 돈 쓰지 말고 이쪽에 집중해. 저는 내심 이 영국까지도 이 K9 자주포의 깃발을 빡 꼽는다. 이걸 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작하는
방산업체에서는 어떤 그 가성비라고 그러죠. 전반적인 표현은 가성비가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루마니아나 폴란드에 비해서. 그러니까 신경을 좀 끌려고 하는 모양새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물론 선택해 주면 고마운데 그냥 내버려 둬서 선택을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요. 신경을 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예전보다. 근데 대표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국 시장도 한번 먹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이 욕망이 막 꿈틀꿈틀 되는데 여기서 멈춰야 하는 겁니까?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마니아 건을 좀 잘 성사시켰으면 좋겠어요. 전 영국을 이제 저도 뭐 출장 다니면서 이제 봤지만은 안 팔아도 돼 영국에. 까탈스러운데 안 팔아도 돼. 우리 동국 것만 다 장악해도 충분히 우리 방산업체도 그렇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구권에다 동유럽 나토국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바이바이 해도 됩니다. 네네네. 아무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루마니아 사업 이거나 지금 확실히 뭔가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노력을 해당 업체에서도 좀 집중하시고 그 성과를 조만간 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2 전차도 그렇고 K9 자주포까지.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영국 시장에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깃발을 꽂을 수 있었건만 이 스웨덴에서 나오는 아처 자주포에 1패를 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 다음 거는 불투명해졌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장기간 어떤 방치를 하거나 신경을 안 쓰면은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개발 중인 얼카로 넘어갈 수 있다. 중간을 거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전망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소식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반짝반짝하는 뭐 아이템을 가지고 또 나와야 되겠죠? 뭐 반짝반짝한다기보다는 저희만의 어떤 분석을 이제 해드려야죠. 기존에 알려진 뉴스를 다시 한번 재분석을 해야 되죠. 네, 다음 시간에도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의 붐을 퐁 하는. 침 튀겼어. 죄송합니다. 자, 슈퍼소닉 TV에서 다음 시간에 그런 뉴스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